저는 어떻게 했냐, 인터넷으로 그거와 관련된 걸 막 뒤지는 거예요. 안 읽었지만 읽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대화가 되는 거고, 너가 그거 읽길래 엄마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거 이런 거야? 너 읽었어 안 읽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너가 그거 읽길래 엄마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 찾아봤는데 이 작가가 이 사람이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얘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재밌어서 신나서 저한테 이제 막 말을 걸어요. 그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자기가 읽는 거에 관심이 있고 엄마는 대화 상대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애가 말을 할 기회를 많이 줬어요. 제가 말하기보다. 저는 안 읽었는데 애가 읽었으니까 대화의 주도권은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가 계속 말을 하게끔 저는 주로 애한테 말하게 했어요. 그게 맞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되게 궁금해. 그게 궁금해. 얘가 되게 효능감을 느끼게. 자기가 읽었고 읽은 거를 엄마한테 들려주는데 엄마가 그걸 되게 재밌어하고 신기해요. 그거를 제가 애한테 느끼게끔, 엄마가 힘들이지 않고 굉장히 독서 지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다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떠오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집 공부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능력, 그러니까 혼공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부터는 무작정 학원 뺑뺑이 돌리는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혼공력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가님들이 실제로 자녀 지도할 때 쓰신 어떤 혼공력을 위한 루틴?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자기주도 학습이잖아요. 질문하신 것처럼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혼자 공부하는 능력이 무조건 뒷받침돼야지 입시나 공부에서 이제 마지막 정점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학원을 보내게 되면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선생님한테서 배우는 지식적인 게 하나 있고, 하나는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네가 선생님처럼 할 수 있게끔, 저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커리를, 만약에 8회 커리가 있으면 선생님이 짜주는 대로 처음에는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자기도 한번 짜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배워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학원을 가게 되면 학습 목표도 그렇고 강의 커리도 그렇고 지식 정의가 하나, 내가 공부하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짜주는 플랜이 있으니까 그 플랜대로 하는데 배워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초중학교 때는 그냥 이제 지켜보는 걸로 하거든요. 너무 관여를 하게 되면 어떤 어머님들은 어린아이일수록 관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관여를 많이 하게 되면 얘가 혼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이제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고, 고등학교에 되게 되면, 고등학교 때는 저희는 이제 시험 기간이라고 주어지면 처음 시험 준비할 때는 한 4주에서 6주를 했던 것 같아요. 첫 시험은.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3학년 1학기 때 시험은 한 일주일 정도면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 수업 중에 그 외에 자습 시간 동안에 쌓여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하는 플랜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 중에는 무조건 내가 계획표를 열심히 짜가지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고 평소에 하는 것들을 누적을 시켜놓고 누적을 시켜놔야지 이게 되는 거라서, 저희는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무조건 집에서 공부했고, 그다음 그 기간 동안은 일주일, 2주일 동안은 가장 집이 조용하고 저랑 사이가 좋은 시기,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엄청 중학교 때 땡겨서 하지는 않았지만, 영어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한 학원을 다녔고,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토플 지문을 읽어낼 수 있을 정도는 갖추고 고등학교 올라갔던 것 같아요. 한 중3 때 1년 정도 토플을 해서 패러그래프를 읽는 거, 조금 고난이도의 글을 읽는 거 정도는 얘가 중학교 때까지 좀 완성이 돼 있었던 것 같고, 국어는 사실 좀 안 건드려줬는데도 잘한 거고, 수학도 선행을 1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문과이기도 했고, 그렇게 얘가 수학을 잘하는 애가 아니어서 선행을 1년 정도만 하고 올라간 상태. 고등학교 공부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에 빛을 발하는 시기는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 자기주도가 안 되면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이 좀 이끌어가지고, 선생님이 학원에서 조금 뭐 선행도 뭐 수원, 수투, 뭐 대수, 미적 이런 거만 땡겨가지고, 중학교 때까지는 이거 너무 학원 많이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어도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인풋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자기 걸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걸 만들어야 성적이 나오는 게 고등학교 시험이니까. 왜냐면 암기했던 게 그대로 나오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끊임없이 계속 훈련을 해봐야 되거든요. 수영을 배울 때 수영을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이론을 중학교 때 했다면 고등학교 가면 계속 그 수영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피아노 치는 거나 수영을 연습하는 거나 뭐 테니스를 연습하듯이 계속 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 아이는 중학교 때까지 그냥 국어하고 영어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던 것 같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해야 되는 게 문학작품을 소설을 읽었으면 그거를 계속 개념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혼자 하는 공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요 수학학원 빼놓고 안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국어하고 영어는 학원을 안 다니고 사탐, 과탐은 인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학원을 얘가 일주일에 수학학원 2번 가는 게 학원이 전부예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학원에 수학만 다녔는데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그냥 자기주도 학습. 그게 강제적으로 집에 와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그냥 그 루틴이에요. 밤 10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 정도에 끝나면 그냥 밤 10시까지 자기 자율학습을 하는 거예요.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거기에 자기를 묶어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또 관리 감독도 하시니까 딴짓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자기가 자동으로 자기 주도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고 수학 같은 경우도 토요일날 일부러 잡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수학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나 수학이 약했으니까. 그냥 학원에서 듣고만 오면 안 돼요.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만 오지 않고 수업을 2시간을 들으면 4-5시간을 그 학원 앞에 있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수학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 혼자 한 공부거든요. 고등학교 3년을. 그게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짜서 자기주도 해야 되고 뭐 관리형 독서실 스카는 대학교 가서 갔지 한 번도 그 스카 이런 데 가지는 않았고 그냥 독서실에서 하거나 집에 와서도 자기가 그러니까 늘상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게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냥 익숙한 패턴이고 루틴이었거든요. 그게 만약에 안 됐더라면 모의고사도 안 나왔을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걸 만드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6월, 9월 모의고사가 국영수 다 만점 받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주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계속 어떤 개념이나 진도는 전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애들이 다 배웠으니까 진도를 다 나갔으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인풋을 해놓은 거를 꺼내가지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걸 자기 거를 만드는 훈련을 성적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그래도 나중에 공부를 잘하게 된 힘이 저는 자기주도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중학교 때는 조금 인풋도 해야 돼요. 선행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원을 만약에 얘가 선행을 안 나갔으면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원을 가야 돼요. 평일날 학원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국영수를 다 다니면 세팅이 어떻게 돼요? 다 세팅되어 있는 거지. 보통 2번 가죠. 또 다른 학교를 한 개를 더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끝나고 학원에 가서 2시간 하고 자습하고 오면은 밤 10시, 11시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생활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좀 선행 땡겨야 돼요. 현실적으로. 문해력 심각하다, 독해력이 바닥이다 그런 얘기 너무 많고 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 진짜 높고 책에서는 고등학교 국어 성적을 가장 중요한 시기를 좀 초등 시기라고 좀 다들 좀 뽑아주셨는데 엄마표 초중 독서 지도를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여기 책에 나오는 그 서울대생들의 세 아이가 조금 다 케이스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엄마표를 한 거고 제가 좀 전략을 세워서 엄마표로 어떻게 애를 좀 독서 지도를 해볼까? 라는 어떤 좀 퍼포먼스 이런 건 저는 안 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애를 돌리고 이런 건 안 했어요, 제가. 물론 이제 저도 뭐 전집 욕심이 있어가지고 전집을 애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100권짜리 사다가 막 장식해놓고 그런 적도 있기는 한데 자연스럽게 그냥 애 생활 속에서 제가 만들어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했던 거는 애가 배우는 교과서를 제가 봤어요. 교과서를 보고 교과서가 연계된 도서 그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좀 팁을 드리자면 교과 연계 도서가 있어요. 그 리스트도 막 만들어서
나라에서 배포도 하고 하거든요. 교과 연계도서 목록을 제가 보고 다 읽히지는 않고, 그러니까 교과서하고 교과 연계도서 리스트를 제가 보고 어떤 거는 조금 애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면은 어떤 거는 제가 이런 것들을 애한테 이렇게 연결해 줬어요. 연결해 주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책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연계된 도서를 좀 해줬다는 거. 이건 독서고요. 국어를 염두에 뒀을 때는 제가 전공을 하기도 했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애하고 말장난을 엄청 많이 했어요. 수다를 떨고 동화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상황이 돼서 애하고 같이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런 수다를 많이 떨었고, 좀 공부가 중요해지는 중학교 올라가는 시기, 6학년 때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어의 모든 글의 장르를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만났거든요, 애들이. 그쵸? 저학년 때 동시부터 편지글, 생활문, 설명문, 논설문 다 배웠어요. 희곡, 이런 것까지 다 배웠거든요. 기행문, 이런 모든 장르의 글을 애들이 사실 다 만났거든요. 그런 거를 좀 알았기 때문에 중학교부터는 개념이 중요해요. 초등학교 때는 애들한테 개념을 안 가르치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도 보여주고, 동화도 보여주고, 이렇게 실질적인 걸 다 보여준 다음에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는 초등학교 때 네가 경험했던 것들을 중학교 가서는 개념으로 맺히게 하는 구조거든요. 저는 교육학을 해서 알아요, 그거를. 네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 만났던 모든 장르의 글을 한번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야 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고, 애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 너 이제부터는 용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개념서를 하나 사서 애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개념서도 문학, 비문학 파트 나눠져 있어요. 심지어 중학교 올라갈 때도 문학 파트에서 시소설, 수필리곡, 얘가 초등학교 때 그동안 많이 만났던 시, 동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학습으로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작업은 한번 해줬어요. 중학교 올라갈 때. 그랬더니 얘가 굉장히 이거를 정리를 2, 3개월을 그걸 했거든요. 그리고 문법도 한번 해주고, 국어는 학원 안 다니고 그냥 얘가 그냥 다 흡수한 것 같아요. 제가 책 속에도 많이 썼지만 실제로 아이하고 가요를 들으면서도 가요에 나오는 가사 가지고도 지금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일까 하고 애하고 유추해보고 얘기해보게 하고, 엄마 생각에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이게 약간 색깔이 이런 느낌이잖아 하고 이제 애하고 그렇게 수다를 떨고, 저는 뭐를 알고 있었냐면 시에서 화자고 시에서 배우는 어조고 시에서 배우는 이미지고 시에서 배우는 운율이다 이런 것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애한테 공부 같지 않게 그렇게 하니까 애가 이제 그게 되게 재밌는 거죠. 중학교 가서는 조금 시가 어려워지거든요. 왜냐면 수사법이 많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가서는 이렇게 해줬는데도 중학교 가서 얘가 시를 보더니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유치원의 바위? 이런 시가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육사의 광야도 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이제 한 번씩 스토리텔링을 해줬어요. 생각해봐 하면서 장면 한번 그려봐. 이런 상황이야. 하고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매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엄마 설명 들으니까 이 시가 금방 외워져. 그리고 읽혀져. 신기하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중학교 한 1, 2학년 때. 그 다음부터 제가 국어를 손을 안 댔어요. 근데 잘하더라고요. 제가 국어적으로는 좀 그렇게 지도를 해줬고, 독서는 그냥 늘상 옆에 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애가 뭐를 읽었는지는 알아요. 제가 애한테 독서 지도를, 저도 바쁘고 제가 막 엄청 책 읽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얘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는 항상 제가 먼발치에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걸어주려고. 애하고 말을 걸어주려고. 그리고 얘가 뭐를 읽었는 걸 알아야 그 다음에 연결해서 뭘 해줄 수가 있어서, 저는 안 읽더라도 애가 뭘 읽는지는 제가 체크를 하고, 저는 어떻게 했냐, 인터넷으로 그거와 관련된 걸 막 뒤지는 거예요. 안 읽었지만 읽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대화가 되는 거고, 너가 그거 읽길래 엄마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거 이런 거야? 너 읽었어 안 읽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너가 그거 읽길래 엄마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엄마가 찾아봤는데 이 작가가 이 사람이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얘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재밌어서 신나서 저한테 이제 막 말을 걸어요. 그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자기가 읽는 거에 관심이 있고 엄마는 대화 상대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애가 말을 할 기회를 많이 줬어요. 제가 말하기보다. 저는 안 읽었는데 애가 읽었으니까 대화의 주도권은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가 계속 말을 하게끔 저는 주로 애한테 말하게 했어요. 그게 맞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되게 궁금해. 그게 궁금해. 얘가 되게 효능감을 느끼게. 자기가 읽었고 읽은 거를 엄마한테 들려주는데 엄마가 그걸 되게 재밌어하고 신기해요. 그거를 제가 애한테 느끼게끔 엄마가 힘들이지 않고 굉장히 독서 지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다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애한테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얘가 읽었나 안 읽었나. 그리고 자꾸 어떻게 하냐. 얘가 자꾸 뭐 줄거리를 잘 말 못하거나 애들이 처음부터 줄거리를 일목요연하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줄거리 잘 못한다. 그게 아니잖아. 왜 이게 틀리게 말해? 막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어리숙한 척하고 이렇게 뒤에 빠져서 얘가 선생님처럼 얘기하게 하고 저는 이제 학생처럼 듣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거가 좀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우연히 초등학교 3학년 때 작은 교회에서 하는 독서 교실이 있었거든요. 한 10명 정도 시작을 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복이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하고 이제 저희 아이가 만나면서 자음과 모음 시리즈의 철학 시리즈를 다 받고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거기 학년 구분이 없어요. 3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까지 같이 섞여 있는데 나중에 뭐 총균세 생각의 탄생 이런 것까지 다 하는데 책을 읽고 나면은 반드시 수상문을 쓰게 하더라고요. 몰라서 그냥 거기 보내서 재밌어 하니까. 근데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상문이라는 거는 독후감이 아니고 읽고 난 다음에 책의 내용을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쓰는 거였더라고요. 때에 따라서는 발표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게 발전 속도가 달라요. 작은 그 교회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축구를 하기도 하고 간식을 준비해서 아이들께 나눠 먹는 것도 하기도 하고 잘한다고 상도 받고 막 이러더라고요, 얘가. 그때부터는 다양하게 시작을 했어요. 신문, 그 다음에 과학 저널.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스크랩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스크랩해서 거기다가 이제 쓰게끔 한 거.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을 썼던 시트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주는 거. 보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게 보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성장을 했던 것 같고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어휘나 아니면은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확인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국어 인정시험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국어 문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게끔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겨울 방학 때는 한국어 인정시험이 몇 월 며칠에 있는데 그때까지 이 과정이 이제 책을 정했으니까 이 과정 다 끝내야 된다. 얘도 이제 목표치가 있으니까 항상 기준을 주거든요. 기준을 주고 언제까지 그 안에서 한자도 마찬가지고 한자 인정시험도 다 봤거든요. 이제 몇 월 며칠에 시험이 있으니까 그 시험 목표로 해서 이제 보게끔 준비하는 거. 그 이후에는 뭘 했냐면 역사, 인문, 사회, 철학 굉장히 이제 좋아해요. 좋아하고 세계지리 좋아하고 영화, 뮤지컬, 그 다음에 전시회 다방면으로 어떨 때는 38선 근처에 가면 집성청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현장 답사 가는 거. 알고 있는 내용을 같이 가서 이제 현장에서 보는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과학 독서 얘기하세요. 과학 독서? 과학 독서를 진로를 좀 찾아준 독서가 있어요. 이과긴 한데 이과 성향은 아니에요. 인문학적 소양이 좀 깊은 편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과학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좋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학을 싫어하는 애들은 싫어하거든요. 우회적으로 과학은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말할 때나 공부를 배울 때는 물화생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흥미 위주거든요. 과학은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입시에 나오는 그 모든 용어들은 한자에서 기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적 반응, 중화 반응, 잡지책 같은 거부터 시작을 했고 용어부터 시작을 했고 과학은 만약에 선행을 할 것 같으면은 예비 고1인 경우는 통합과학을 한다는데 통합과학을 했는 경우들은 아이들이 지식이 얕아요. 얕으니까 얘네들은 통합과학을 미리 지금 하는 이유는 내신을 목표로 하는 건데 저는 공부에 대한 목표는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하나를 배우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재미, 흥미를 조금만 알아도
자기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어설프게 알면 시험에 대한 대비밖에 안 되는 거고 공부는 알아가는 재미를 조금은 느끼라. 학년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고 그래야지 학년이 높아져서 지식 깊이가 많아지게 되면 지속성이 필요하잖아요. 용어에 대한 거 기본적인 거. 그래서 과학 저널들, 신문에 나오는 환경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이제 노출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논술도 마찬가지고 뉴스에서 나오는 현상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출력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잘라서 신문에 잘라서 그 식탁 밑에 유리 밑에 집어넣어요. 깔아놔요. 깔아놓고 해서 그냥 이렇게 보다가도 애들이 저희는 말이 없는 애거든요. 남자이기도 하고 말이 별로 없는 애기 때문에 넣어놓으면 이제 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비슷한 것들이 나오면은 다시 추가해서 또 넣어놓고 바꾸고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흥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